행정부 안에 대통령, 그리고 법원, 헌법재판소 이렇게 할 건데, 대통령 임기는 몇 년? 5년. 중임.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나면 끝. 다시 할 수 없다는 거지. 미국 같은 경우는 연임이 가능해. 그러면 국회의원 임기는 4년. 중임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럼 이런 데 대통령의 지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이 되면 일단 대통령은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국가 원수. 이게 원수라는 뜻이 아니야. 어떤 뭐냐? 우리나라의 최고 어뜸이다 이 말이야.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라.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상권 분립을 했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어. 그 중에 행정부의 수반, 이 숫자도 머리 숫자야. 그러니까 행정부의 최고로서 책임을 지고 권한을 가진다.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거는 크게 두 가지야. 이게 대통령의 역할이 맞는데 이게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거냐, 행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거냐. 자, 일단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국가원수로서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어떤 권한이 있느냐. 첫 번째,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국과 외국 간에 조약을 맺을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동그라미 칩니다. 조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TV 같은 데 보면 외국에 대통령이 오거나 이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가서 같이 마주하고 이런 거 있지. 외국 사신을 뭐 맞이한다든지 요런 거. 그리고 또 요즘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 러시아 푸틴 대통령. 어제 이거 뭐고, 대통령은 외국에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외국에 있는 권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라 안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거나 나라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할 수 있는 거, 요거 긴급명령, 그 다음에 비상계엄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거 우리 영화 그거 봤나? 택시 운전사. 네. 그 기간에나 5.18인데 그때 뭐 했노? 비상계엄 선언하고. 계엄은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나라가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에 있는 모든 것이 안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럼 사실은 대통령 마음대로 하겠다는 걸로 나쁘게 악용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나라가 위급한 상황이면 이 권한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대통령은 잘못하면 독재할 소지가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 뭐야? 헌법. 헌법을 고치자, 뭐 추가하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고치느냐? 아니야. 대통령이 제안하면 그거를 국민투표에서 고치는 거지.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투표로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요게 이제 잘 헷갈리는 문제인데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있어. 대법원장, 대법관, 그 다음에 좀 이따 나오는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이런 거. 그러니까 요런 사람들은 다 법과 관련된 사람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 근데 법인데 입법부 안에 있는 법이 아닌 거라. 헌법에 관련된 법원 기능이야. 요게 있는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는 거. 대신에 혼자 사는 거 아니야. 요것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 됐나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것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데 거기 행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거. 뭐 제일 기본적으로 뭐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요거는 우리가 TV 할 때 뭐 대통령이 쫙 장관들 앉혀놓고 이렇게 회의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 요게 뭐냐면 국무회의야. 국무회의.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의논한다는 거. 요거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도 뉴스에서 계속 나옵니다. 뭐 국방부, 뭐 청와대가 이전한다 자꾸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 우리나라 있잖아. 해군, 육군, 공군이 있는데 해군은 공군참모총장의 말을 안 들어도 되고 공군은 육군참모총장의 말을 안 들어도 돼. 자기 직속 상관의 말을 들으면 돼. 그런데 이 육군, 공군, 해군 동시에 다 누구 말은 꼭 들어야 되냐면 대통령. 대통령은 이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인 거라. 그래서 국군을 지휘하는 최고 지도자가 대통령이야. 그 다음에 아까 헌법에 관련된 사람을 임명하는 거는 국가원수로서의 기능이야. 그거 말고 뭐 안에 있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 다음에 각부 장관들을 임명하는 것은 어디 산다고? 국가원수가 아니고 행정부 수반으로 하는 거. 다시 국가원수로서는 아까 헌법에 관련된 사람들 뭐 있었잖아. 아까 누가 있었노? 대법원장, 대법관 이런 사람 있었잖아. 근데 그거 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각부 장관들을 임명하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하는 것이다. 근데 요것도 혼자 하면 안 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있었지. 그 다음에 국회에 정하는 법률 있지. 그 밑에 가면 명령이 있는데요. 요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 대통령이 뭐 필요한 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했어. 제일 중요한 거. 법을 만드는 기관이 어디라고 했노? 입법부라고 했지. 근데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었어. 근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면서 국회의원들의 연봉 3배 인상 땅땅땅 통과됐어. 그럼 그게 대통령한테 와서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되겠지? 근데 그 공포하면 국회의원 연봉 3배로 올라. 근데 국회의원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 돈을 올리는 걸 반대 안 하고 통과시켰겠지? 그럼 그 법이 그대로 가느냐고요. 이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법률안 반사, 법률안 거부권.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대통령한테 왔을 때 대통령이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그걸 뭐라 부른다고? 법률안 거부권. 별표 5조 5개짜리 문제야. 법률안 거부권. 행정부가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 법률안 거부권. 됐나요? 자, 지금 한 게 뭐? 행정부와 대통령을 했고요. 그 다음 법원 가보자. 법원하고 헌법재판소를 할 건데요. 자, 법원에는 법원이 많은데요. 재판하는데 그 재판하려면 뭐가 필요해? 법을 보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법원은 국회에서 만든 법을 보고 법을 적용해서 그걸 가지고 판결을 해. 그러면 그 판결된 걸 가지고 실제 집행은 정부가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법원은 법을 적용하는 데야. 그래서 이걸 뭐라냐면 사법부라고 이야기한다. 사법부 여기는 FP지. 사법부. 법원은 사법부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사법부를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그 법원을 국회 밑에 넣거나 법원을 정부 밑에 넣으면 이게 공정한 재판이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법부를 별도 기관으로 독립을 시켜놨다고요. 자, 그러면 왜 법원을 별도 기관으로 독립을 시켜놨느냐?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그렇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뭐 앞에 말 뭐라 줘도 상관없고요. 기본은 법원이니까 뭐라는 곳이다? 재판.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뒷말을 꼭 적어야 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원도 독립시키고 법관도 독립시킨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법관이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고. 그럼 우리나라 법원은, 자, 우리가 아는 법원은 누구 뭐가 있어? 창원의 창원, 지방법원, 그 다음이 고등법원, 그 다음이 대법원. 이렇게 나옵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제일 처음, 우리가 뭐 민사나 형사라면 제일 처음 지방법원을 가. 그래서 이걸 1심, 고등법원이 2심, 대법원이 3심. 몇 번 하지? 3번.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심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심.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하고 있다. 자, 요거 좀 이따가 할 거고요. 보자. 일단 대법원은요. 대법원은 바로 대법원으로 갈 수 있을까? 모든 사건이? 안 돼. 고등법원을 거쳐야지 대법원 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은 그 다음에 판결은 없어. 3번 하고 끝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야. 그리고 고등법원은 2심 하는 곳이지. 맞나요? 2심도 바로 갈 수 없어. 지방법원에서 끝나야지 2심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지방법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법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뭐 가정법원, 이혼이나 상속 이런 거 있지. 이런 거는 가정법원. 그 다음에 행정법원, 특허법원. 뭐 특허는 특허에 관련된 거고요. 가정법원은 집안 문제는 다 가정법원에서 한다 보면 돼. 그러면 법원은 재판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은 재판하는 거 말고 또 뭘 할 수 있냐면 위헌 법률. 우리가 최고의 법이 뭐라고 했노? 헌법이라고 했지. 근데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거 안 맞다라고 재판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법원이야.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하는 곳이 아니고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곳. 여기가 법원에서 하는 거야. 그럼 실제 이 심판은 누가 하냐면 그 밑에 나오는 헌법재판소에서 할 거거든요. 됐나? 자, 그 다음에 명령. 아까 대통령 명령이 있다고 했잖아. 대통령령. 그 다음에 규칙. 이런 거가 법에 안 맞을 경우에 다시 심사를 할 수 있다. 요거는 다 법원의 기능이야. 요거는 바로 심사를 해. 근데 법률이 안 맞을 때는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자, 법을 우리나라 재판 3번 한다고 했다 이가.
1심, 2심, 3심 이렇게 1심에서 2심 가는 거를 항소 작은 거야. 그 다음에 2심에서 3심을 가면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제일 높은 데로 가지. 그래서 상고, 윗상자에 높을 고자, 높다 상고. 1심에서 2심 가는 걸 뭐 항소, 2심에서 3심 가는 거를 상고. 이 전체를 상소라고 이야기를 해. 이렇게 3번을 합니다. 자, 봐봐. 아까 법관의 신분을 독립시키고 사법부를 독립시키고 우리나라가 3심 제도를 하는 이유는 뭘까? 똑같아, 답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다시 한번 보면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다. 뭐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몇 개 쓰라 놓을 수도 있고 보기를 해놓고 이게 뭔지를 적어라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위헌법률심판은 법이 만들어졌는데 헌법에 위배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때 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심판을 청구해.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법원에서 제출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헌법소원 심판은 개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요구하면, 그러니까 그 기본권이 헌법에 적힌 거, 특히 이거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하는 재판이 헌법소원 심판이야. 그 다음에 탄핵심판 다 안다. 요즘은 하도 우리나라에서 유행했었지, 그지? 대통령 탄핵 많이 들어봤잖아. 이때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거는 국회에서 이 사람을 잘라달라고 요구를 해. 탄핵 소추를 해.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는 거지.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은요, 동급의 부서들이 서로 싸우는 거. 그럴 때, 안 그러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싸운다든지, 안 그러면 같은 지방자치단체, 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싸운다든지, 요런 권한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게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정당,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당 있잖아. 그 당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안 맞을 때 그거를 해산 심판을 할 수 있는 게 헌법재판소야. 그래서 대부분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하고 위헌법률 심판 요거 2개가 다야. 근데 혹시나 3개를 쓰락하면 요즘 많이 하는 탄핵 심판까지 쓰면 되겠지.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의 장은 어떻게 뽑아? 아까 나왔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임명을 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다는 거.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의 법관은 9명이야. 그 9명은 임기 6년이고 연임도 가능하다. 입법부에 3명, 행정부에 3명, 사법부에 3명 추천한다 그랬지? 요런 게 헌법재판소. 자, 헌법재판소 서술형 문제, 객관식 문제 반드시 넣을 수 있다 이거. 요거는 꼭 외워야 되는 부분이야. 오케이.